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밤에 잠을 설치신 적 없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경락, 바로 수소음 신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의 군주, 즉 임금이라고 불리는 심장을 다스리는 경락, 수소음 신경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소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과 몸의 평화를 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소음 신경. 도대체 정체가 뭘까? 우리 몸의 CEO, 심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수소음 신경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길을 따라 흐르는지 그 신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셋째, 이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 즉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깜짝 놀랄 만큼 평소에 겪던 증상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수소음 신경의 핵심 혈자리들과 이 혈자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꿀팁까지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군주를 만나러 가는 길, 수소음 신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일, 수소음 신경, 심장을 지키는 마음의 길. 여러분, 심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랑, 마음, 감정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을 넘어 우리의 정신과 감정, 즉 신명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로 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임금처럼 말이죠. 수소음 신경은 바로 이 임금님, 즉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락입니다. 수는 팔 안쪽을 흐른다는 의미이고 소음은 음기가 적다는 뜻인데 이는 심장이 양기가 가득한 장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소음 신경은 팔 안쪽을 흐르는 양기 가득한 심장의 경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락은 심장에서 시작해서 팔을 따라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짧은 경락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심장의 기운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반대로 온몸의 정보를 심장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은 혈맥을 주관합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피와 혈관 자체를 모두 책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소음 신경의 기능이 원활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락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듯 우리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소음 신경은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의 길, 우리의 기쁨, 슬픔, 불안, 생각 등을 조절합니다.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생명의 길, 심장의 펌프질과 혈관 건강을 책임집니다. 심장과 온몸을 연결하는 소통의 길, 우리 몸의 CEO인 심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이 중요한 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소음 신경의 여정, 어디로 흐를까? 자, 그럼 이 중요한 수소음 신경이 우리 몸 어디를 흐르는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눈을 감고 제 설명을 따라 상상해보세요. 내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의 길을 느껴보는 겁니다. 수소음 신경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소장과 연결된 후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폐를 거쳐 겨드랑이 바로 아래, 극천혈이라는 곳에서 피부 표면으로 뿅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가 바로 수소음 신경의 첫 번째 혈자리입니다. 자, 이제 팔을 들어볼까요? 겨드랑이에서 시작된 경락은 팔의 안쪽, 그 중에서도 뒤쪽 라인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부르는 이두박근의 안쪽, 뼈에 가까운 쪽을 따라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팔꿈치 안쪽의 소해혈을 지나 손목까지 내려옵니다.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 라인을 만져보면 힘줄이 2개 잡히는데 그 사이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신문혈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를 지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손목을 지난 경락은 손바닥의 소부혈을 거쳐 마침내 새끼손가락 안쪽 손톱 뿌리 옆에 있는 소충혈에서 그 여정을 마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길이 바로 내 마음과 감정이 흐르는 길이고 내 생명의 피가 흐르는 길을 관장하는 통로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제 이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몸이 보내는 경고, 수소음 심경의 이상 신호. 수소음 심경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길이 막히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마음과 정신의 문제,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통증,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뻐근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계, 정충이라고 합니다. 불안, 초조, 잘 놀람,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늘 불안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면, 다몽,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이 들어도 꿈을 많이 꾸거나 얕은 잠을 자서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감퇴, 건망증, 심장이 정신을 주관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허약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의 문제, 안면홍조, 상열감, 심장의 열이 위로 치솟으면서 얼굴이나 상체로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손발 저림, 수족냉증, 심장의 힘이 약해 혈액을 몸의 말단까지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심장에 열이 많으면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어지러움, 현기증,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경락이 흐르는 길의 문제, 목과 인후의 건조함, 통증, 경락이 목구멍 주변을 지나기 때문에 목이 자주 마르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옆구리, 가슴 통증, 경락의 유주 노선에 따라 옆구리나 가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 안쪽 통증, 저림, 경락이 흐르는 길, 즉 겨드랑이부터 팔 안쪽, 새끼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프거나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혈자리가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내 몸의 스위치, 수소음 심경 핵심 혈자리 활용법.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수소음 심경의 핵심 혈자리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혈자리 몇 개만 잘 알아두셔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압은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 지그시 누르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극천혈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혈자리. 위치, 팔을 들어 겨드랑이 중앙 맥박이 뛰는 곳을 찾아보세요. 움푹 들어간 그곳이 바로 극천혈입니다. 효능, 극천혈은 수소음 심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막힌 심장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릴 때, 스트레스로 어깨와 목이 굳었을 때, 심지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활용법, 반대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극천혈을 누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어깨를 감싸 쥐듯이 잡으세요. 그리고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면 아주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지만 꾸준히 풀어주면 점차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해열, 마음의 활을 식혀주는 혈자리. 위치,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안쪽에 주름이 끝나는 지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누르면 찌릿한 느낌이 드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효능, 소해열의 해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름처럼 심장에 뜨거운 화 기운을 식혀주는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얼굴로 열이 오르는 상열감, 안면홍조의 특효이며 신경과민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이나 팔저림, 멀미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활용법,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이 화끈거릴 때 이곳을 눌러주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신문열, 불안과 불면을 다스리는 마음의 문. 위치, 손목주름 라인, 새끼손가락 쪽 라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만져지는 힘줄 옆,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효능, 신문열은 이름 그대로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정신, 신경계 질환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불안, 초조, 불면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등 심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증상에 효과를 발휘하는 만능 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활용법, 잠이 오지 않을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너무 떨릴 때 신문열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눌렀다가 3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양쪽 손목의 신문열을 서로 비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소부혈, 손바닥의 화끈거림을 잡아주는 혈자리. 위치,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곳입니다. 효능, 소부열은 심장의 열을 직접적으로 꺼주는 소방수 같은 혈자리입니다. 특히 심장에 열이 많아 생기는 증상, 예를 들어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는 증상, 입안이 허는 구내염, 가슴의 번열감,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운 느낌에 효과적입니다. 활용법, 손바닥이 유난히 뜨겁거나 스트레스로 입안이 헐었을 때 이곳을 꾹꾹 눌러주세요. 볼펜 뒤쪽처럼 뭉툭한 도구를 이용해 지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소충혈, 응급 상황에 정신을 깨우는 혈자리. 위치, 새끼손가락, 손톱 안쪽 뿌리 바로 옆입니다. 효능, 소충혈은 수소음 신경의 마지막 혈자리로 경락의 기운이 솟아나는 우물과 같은 곳입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미할 때 사용하는 구급 혈자리로 유명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이나 열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활용법,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소충혈 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꼬집듯이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급체했을 때 손을 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의 군주, 심장을 지키는 마음의 길, 수소음 신경에 대해 함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 증상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수소음 신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조금 쉬어가면 어때? 하고 말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혈자리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마음의 문, 신문열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 든든한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챙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